동아일보 사장 딸, 동아일보에 최근에 입사를 했어요. 공채로.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하나고 입시 비리가 얽혀 있어.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인데 그 제목이 공식 타이틀이 입시 비리잖아요. 하나고 동아일보 사장 딸이 김재호 사장 딸이 하나고 편입할 때 시험에서 성적을 높게 조작했다는 의혹인데 사실상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은 조작이에요.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고 이 편입할 때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얘의 성적을 조작해버려. 인턴 증명서나 표창장 조작한 것보다 훨씬 중죄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고에 대한 업무방해. 법의 불공정의 끝판왕급이라고 저는 사실 이걸 봐요. 제가 어저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들고 있던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 던졌어요. 이게 면접 채점표에 채점 평가위원은 2명인데 글씨가 4명의 글씨체가 나온 거예요. 4명의 글씨체가 나왔고 일부 글씨체에 대해서는 면접위원이 이거 내 글씨 아니다라고 인정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의 관대한 검찰 그럼 한 가지 더. 채점 때 12점이었는데 그 딸의 면접 점수가 채점 때 12점이었는데 갑자기 채점 기준이 바뀌어서 15점 올라갔어. 만점. 네. 근데 우리의 관대한 검찰께서는 여기다 어떻게 판단했냐. 당시 김승효 하나학원 이사장을 성적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 씨의 점수가 원래 상위권이어서 면접 점수를 안 올렸어도 합격했을 거라며 무혐의 처분했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을 보면요.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 해서 딸에 대한 입시 부정이다 해가지고 서울대랑 부산대 의전원 그거를 판사는 그 성적을 인수분해를 했어요. 정말로. 영어 점수 몇 점, 학점 몇 점, 면접 성적 몇 점 해가지고 0.05점, 0.15점 때문에 탈락 시험이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창장을 조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유죄 판단했어요. 근데 실제 보면 우리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 판사가 써놓은 그 글만 봐도요. 탭스가 902점이에요. 탭스 902점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학점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거기다가 미국 대학 갈 때 보는 시험 거기서 4과목 중에 3과목이 A예요. 그리고 학교 성적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그냥 법원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탑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0.05점, 0.15점, 이걸 0.12점 이걸 점수로 나노 단위로 나눈 다음에 모든 걸 한 다음에 0.05점 때문에 입시가 결정될 수 있다 해서 징역 4년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시키고 구속 수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원래 상위권이어서 면접 점수 안 올려서도 합격했다면서 무혐의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법원까지 안 가고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 카르텔의 공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 조건이 그래.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은 성적이 높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조민도 성적이 높았어. 근데 조민한테 적용된 거는 원래 성적이 높았는데 예를 들면 표창장이나 인턴 이런 것들 사실은 해당 대학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이 나왔을 정도의 상황. 요거는 조작해서 구속시키고 김승유 거는 표창장의 인턴 추가 첨부 사항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즘 모든 입시나 입사의 시험 제일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원래 성적이 좋은 애가 였기 때문에 면접은 중요하게 작용 안 했기 때문에 무혐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심지어 그 판결문대로 간다 하더라도 내용이 뭐냐면
표창장 등을 위조해서 면접 점수를 좋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죄를 때린 건데 이거는 12점짜리 15점짜리 만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점수를 안 올렸어도 합격했으니까 이거는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냥 정경심 교수님이 뭐 말하는 그 걔네들이 주장하는 인턴 뭐 증명서 표창장 그거는 시험 반영 과목도 아니에요. 과목도 아니고 이거를 조작함으로써 면접 점수에서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 기대예요. 기대. 근데 이건 아예 점수를 바꿨는데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렸어도 합격할 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더냐면 제가 항상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는 나경원 베스트 나베 이분의 불기소 처분서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심하게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걸 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뭐 삼성의 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심장 관련 센서를 사비로 사서 연구를 했으므로 무죄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 뿐이에요. 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고란 게 그래요. 하나고가 하나 금융그룹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 계열사에 있는 그 자녀들을 20%를 한 거고 자율형이에요. 우리나라 자율형에서 몇 개 안 되는데 저는 이런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편입학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고등학교 편입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교에서 사고 치고 나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 이해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유일무이하는 거고 누가 봐도 특별이란 것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말하잖아.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은 저희 아버지 동아일보 사장인데요. 하면은 아무것도 침묵을 하는 거죠.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재조사해서 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2014년 하나고 편입학 일반 전형의 유일한 합격자. 유일한. 최근에 동아일보 사실 거의 유일한 합격자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긴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혜를 받는데 웃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공정해. 생각해봐요. 차라리 공차란 말을 쓰지 말고 그냥 특혜라고 하는 게 낫죠. 입학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동원돼. 원래 두 사람의 글씨체밖에 없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4명이 와 조작을 했어. 근데 점수를 딱 보니까 충족이 안 돼. 12점 만점이면은. 15점 만점으로 그걸 비율을 올려가지고 합격을 시킨데 유일하게 합격해.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고라든지 동아일보의 이런 어떤 입시나 입사의 시스템 자체를 어떤 언론도 다루질 않아요. 공범들인 거지. 동아일보 이 새끼들아. 아무리 사장이라고 그래도 니들이 진짜 언론인이면 이거 다뤄줘야지. 동아가 언론이에요? 아니 지들끼리 언론이라고 하니까. 채널A 말하는 거죠, 동아가. 네. 아무튼 이 사건이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었던 건인데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고요. 교장, 교감, 이사장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나고 자체가 약간 이런 입시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게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해마다 30명씩 성적 조작했다라는 것도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정경심 교수님한테 적용했던 그 법리를 적용하면요, 여기다 적용하면 그때 당시에 성적 조작됐던 그 사람들 부모들도 다 고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도 다 구속해야 돼요. 왜? 딸이니까 알았을 거 아니야. 딸이니까 네 점수 이렇게 안 좋을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 법리를 그대로 갖다 씌우면 이 고등학교 하나 털면요, 제가 봤을 때는 교도소 하나씩 더 지어야 될 거예요. 배워봐도 얼마나 많은 거야. 그래놓고 그런 조작질을 했던 그 세력이 정경심과 조민을 입시비리라고 4년을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고 원당합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떤 이 기득권 가르테는요. 아무리 보수 어르신 태극기 부대라고 해도 이거 깨셔야만 여러분의 손자가 잘 사는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정경심, 조민을 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비교를 해놨잖아.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에요. 입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표창장 하나를 갖고, 물론 뭐 꼭 그것만 아닙니다만, 입시비리라고 4년을 쳐넣으면, 동아일보 사장 딸은 고등학교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자체가 동아일보 입사하는 게 다 무효하냐. 이게 불법이었다고 하면. 중졸이 되는 거죠. 그 비슷한 건으로 이런 게 있어. 최근에 해외 유학 마치고 돌아온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 소득은 별로 없었네. 근데 요즘은 아파트를 살 때 돈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쓰이는 증여나 상속 부분이 있을까 봐. 근데 이 새끼가
아파트를 그 온라인에서 물건 팔아서 번 돈으로 샀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온라인에서 물건 팔고 하는 그 행위를 봤더니 그걸 사준 사람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탭 하나가 이게 한 40만 원 한다고 치자. 여기 다 해가지고 요거를 4천만 원에 팔아. 근데 온라인에 이걸 사가 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0억 원대 아파트를 산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아버지가 그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들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수입이잖아요. 소득세를 내는데 그렇게만 1억짜리 했으면 소득세가 얼마 되냐면요. 1억 정도 되면은 한 2,7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돼요. 법적으로요. 왜냐하면 매입 자료가 없잖아요. 온조지폰이 소득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훨씬 높고. 증여세가 1억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을 그렇죠. 따져야 되니까 매입 매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적용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다른 걸 떠나서 진짜 있는 놈들이 더한 게 아니라 더한 놈들이 있다고 더해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10억 이거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아파트 10억 주고 사줄 정도로 돈 엄청 많은 사람일 텐데 이거를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세금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경악스럽긴 하네요, 진짜. 차라리 슈퍼챗에서 10억을 쏴라.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열심히 방송해도 뭐 슈퍼챗 하나 쏘시는 분도 없고 뭐 우린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대개 아버지들이 물려줄 돈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 사람들은 자식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는 정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떤 삶을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일부 부도덕한 소위 말하는 물질적 상류층들을 보면 진짜 부도덕해. 자기들끼리 카리텔이 좀 심각하잖아. 김승유 옛날에 하나금융그룹 회장이었던 거기 이사장으로 있으면은 그게 또 김재호랑 또 엮여서 언론과 카르텔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우리 딸이 하나고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지들끼리 다 뭔가 다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놓고 정경심을 교수를 이 엄동설안에 입시비리라고 가두는 새끼들. 나 이 기득권 카르텔 깨는 건 우리 살아생전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헬조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국가가 전망이 걸린 문제예요. 고대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세요? 고대 로마가 공화정이 성립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 철인 정치라는 걸 하면서 그 엘리트들,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국가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 공화정 정치를 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고대 로마가 망했어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해서 공화정을 견제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만의 논리로 그라쿠스 형제를 척살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로마는 멸망해버렸어요. 그게 정말로 이거는 우리 세대의 이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는 거는 단지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존망에 걸린 거예요. 예. 자, 제가 스포츠 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의미가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스포츠 달라는 소리였네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슈퍼챗 이야기하는 거는 진단반 하는 거니까요. 진지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 뭐 5,000원 감사하고요. 앞으로 공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저희가 그걸 노골적으로 하면 인터리가 됐네요. 그걸 노골적으로 하면은 가세연이 되는 거고. 그런가? 제 입장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 쪽이 돈이 좀 덜 없는 건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마음속으로 서로 이렇게 심리적 연대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소위 부도덕한 대한민국의 물질적 상류층의 단면을 그냥 봐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야. 사실 나경원이 자기 딸 성신여대에서 딸을 위한 전형을 만들고 딸을 위해 성적을 올려주고 하는 것들은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그 여자는 뭐 죄송해요.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 여성분께서는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 행복한 나날을 보여줬디다. 그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뒤에 못 들어간 피해자가 있는 거야. 사실은. 알고리즘이나 이야기들을 해.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